오늘 초장수 시대 건강코치 하자 강의를 맡은 송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홍 회장님하고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얘기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너무 필요할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이면서 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꿈이 있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면 힘이 되죠. 예, 꿈이 현실이 되면 힘이 됩니다. 예, 그 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처한 시대부터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는 임계치에 도달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임계치 현상이란 어떤 거냐면 물이 99도까지 끓어도 실제로 1도가 높여지지 않으면 김 수증기가 나지 않습니다. 99도로 100년을 끓여도 수증기로 바뀌지 않죠. 근데 그 1도를 높이는 걸 우리는 임계치라고 그러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류의 역사가 굉장한 임계치라는 어떤 시대에 도달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시대는 아래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 쪽에서 임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계치가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고 물이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갑자기 영어가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를 막 10번씩 하다가 어느 날 빵 뚫려서 성공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임계치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간간히 보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건강의 임계치는 지금 어떻게 왔느냐? 첫 번째가 수명의 임계치로 왔어요. 수명의 임계치라는 말은 텔로미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텔로미어는 쉽게 말해서 요걸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영상이 다 깨졌네. 말로 설명할게요. 그래도 영상은 보고 가는 게 낫겠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미소 상 자, 이거 하나 보시면 얼른 이해가 갈 거예요. 2011 should go down in history as a very important year because it's the very first year that humans have ever been able to reverse aging in any type of animal on the planet. 하버드 대학의 론 델피노 교수팀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텔로미어 길이를 짧게 만들어서 쥐를 노화시켰다. 이 쥐들에게 텔로모레이스가 함유된 먹이를 주었더니 다시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지면서 젊어지고 정상의 75%에 불과했던 뇌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Scientists took mice who were prematurely aged, added an enzyme, and essentially turned their telomeres back on. Look at this picture. The mouse on the right has bad skin, gray hair, and is balding, but the one on the left had its telomeres flipped back on. And you can see that essentially you now have a dark coat color, that the hair is restored, that the coat has a nice healthy sheen to it. Even more dramatic, the change in brain size. This is before. The mice had 75% of a normal brain, like a patient with severe Alzheimer's. But after the telomeres were reactivated, the brain returns to normal size. 자, 방금 잠깐 보셨는데 결과만 보셨습니다. 2009년에 노벨상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바로 텔로미어 발견에 대한 노벨상입니다. 텔로미어는 뭐냐? 간단히 말해서 유전자 끝에 붙어있는 캡처럼 된 건데 이 캡이 우리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하나씩 짧아져요. 나이테는 늘어나는데 얘는 짧아져. 그래서 세포 분열 한 번 하면 짧아지고 두 번 하면 두 번 짧아지고 이렇게 짧아지는데 총 분열 횟수가 120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120년 살면 더 이상 못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유전자 구조가. 그런데 그 텔로미어의 유전자 기전,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어떻게 길어지고 짧아지는지에 대한 발견을 이 과학자가 했고 그것 때문에 노벨상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하버드에서는 이 텔로미어를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걸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노화학계는 여기에 다 몰입되어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일찍 죽고 길어지면 안 죽거나 오래 살거나, 현재까지 안 죽는 동물들이 발견됐는데 텔로미어가 안 짧아지는 거야. 예, 현재 이렇게 물고기처럼 생긴 몇 가지 생물하고, 그 다음에 가재, 바닷가재 큰 거 있죠. 걔들은 30년을 사는데 늙지 않고 죽을 때까지 늙지를 않아요. 이게 텔로미어가 걔들은 안 짧아지는데 이유를 봤더니 텔로미어를 길게 만들어주는 효소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촌에 지금 연구소에서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예, 이거 찾아내느라고. 그러면 그동안의 인류는 어떻게 텔로미어를 조정해 왔을까? 몰랐죠. 단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율이 줄더라는 거죠. 짧아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현 상태로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것이 그걸 만들었을까? 그걸 만든 개체는 텔로머라이제라는 유전자, 그러니까 텔로머라이제라는 효소인데, 그 문제는 그 효소를 나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이 종합되면서 그 종합된 행동이 텔로머라이제라는 효소를 분비시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알려진 게 지금 우리 의학계의 상태인데, 그동안 오래 산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그들의 삶의 양식이나 먹거리라든지 또 운동이라든지 이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패턴이 있더라는 거지. 이런 패턴을 지키면 텔로머라이제라는 효소가 잘 나와. 근데 만약 이것을 텔로머라이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겨. 세포가 안 죽어버려. 그럼 암이 되잖아. 이 텔로머라이제는 세포가 죽을 때 죽고 안 죽을 때 안 죽고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못해. 그래서 암세포는 텔로머라이제를 생산시키는 기능이 있어. 이 암세포는 텔로머라이제만 계속 생산이 돼. 그러니까 암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인체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텔로머라이제라는 효소가 적절하게 공급되면서 수명 연장을 시켜주는, 이게 바로 이 노벨상의 근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이전에 이러한 수명의 임계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질병의 임계치도 나왔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주로 유전자 질병이죠. 네, 유전자 문제로 인해서 고질병들이 생기는데, 그 유전자 교정의 기술이 지금 생겨서 다모증 유전자도 지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아기도 출산이 가능합니다. 이거 유전자 교정 때문에 다 되는 거죠. 유전자 교정이 결국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생물 기능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미생물 기능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장내에서 한 1000종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우리 몸에서 한 10,000종. 종으로는 뱃속에 있는 미생물이 1000종인데 개체수로는 인간 유전자보다 100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미생물 기능에 의해서 우리 몸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제2의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어떻게 찾아냈느냐?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진 사람들 있죠. 깨진 사람들은 비만이 심하고, 그 다음에 변비부터 소가리, 통증, 자폐까지, 심지어는 우리 아토피까지, 거의 모든 병의 근원지가 바로 이 장내 미생물 균형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잡아주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건강한 장의 그 변을 가져다가 집어넣어서 그 미생물을 이전시켜요. 3일 만에 20년, 30년 못 고쳤던 장내병을 다 고쳐요. 네, 이것이 바로 현재 미생물 균형입니다. 자, 그래서 질병의 임계치도 도달했고요. 영양의 임계치도 나왔습니다. 영양 유전체학이라고 우리의 유전자의 기능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영양 유전체라고 그러는데, 식생활을 바꾸면 유전자가 바뀐다. 처음 들어봤죠? 예, 그동안은 가설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밝혀지면서 이게 뭘로 바뀌었냐? 학문이 하나 탄생했어요. 영양 유전체학.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내 유전자가 바뀌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고질병인 유전병을 앓고 있어도 어떤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그 유전체가
발현하지 않더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유전자에 관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뭐 자연치유는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서 생략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건강의 임계치가 도달했는데요. 그 건강의 임계치가 만들어낸 게 뭐냐? 초장수 건강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세 살았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많이 떠다녀서 알 텐데 한번 대충 짐작. 제일 오래 산 사람. 200 몇 세죠? 네, 맞습니다. 영상을 잠깐 하나 볼게요. 256년 한의사였고 이름은 이경훈으로 보게 됩니다. 200세 때 대학에서 강연을 했고 24명의 부인과 180명이 넘는 자손. 뉴욕타임즈에 33년 5월 6일자에 주문합니다. 청나라 황실에서 150세 생일을 축하하는 공식 문서가 발견되었고 산에서 약초를 캐고 과식하지 않고 족밥과 소량의 공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차들을 즐겨 마셨다고 하고요. 이적은 용남에서 90세 때 사천성 대연에 정착했고 장생수를 가르치는 데가 있었고요. 네, 이런 사진을 붙여뒀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를 했는데 장수 비결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250세 되던 해 유성훈이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신이 나서 장생 기록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고요. 인터뷰를 정리해서 저서를 남깁니다. 이 회고들이 전체 11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라고 보도하는데 기네스북에서는 아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수 비결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혈통, 요통, 변통. 예. 혈통은 뭐죠? 혈액순환. 예. 요통은 소변순환. 변통은 대변순환. 결국 뭐예요? 핵심이? 순환이에요. 순환.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순환인데 이분이 과거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장수의 기술적 그 원리는 밝히지는 못했죠. 그냥 자기가 체험으로 해본 거죠. 지금 현대과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순환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다 인정합니다. 근데 무엇이 순환되느냐, 어떻게 순환되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가 이 세 가지 초지능, 초연결, 초장수입니다. 초지능은 인공지능을 말하고 초연결은 사물인터넷, 초장수는 재수 없으면 200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다 재수 없는 사람 될 것 같아요. 왜요? 200세가 훨씬 넘을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이미 노화학계에서는요, 150세는 뭐 기본으로 보고 200세, 심지어는 300세 또는 무한장수까지 지금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만한 근거가 있어요. 예, 무한장수는 이미 세계 부자들 2만 명이 각출을 해갖고 자금을 모은 다음에 실험이 들어갔고 2045년에 무한장수 시대가 열릴 걸로 지금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방법은 뭐냐? 인간의 신체는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의 정신을 인터넷에 딱 업로드 시켜가지고 인터넷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정신이 밖에 나오고 싶으면 홀로그램으로 나오거나 로봇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45년 프로젝트예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지금 현재 쥐의 뇌를 복제를 해서 업로드 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럼 이제 인간도 오래지 않아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방법은 몸의 장기를 재생하는 거죠. 현재 줄기세포 재생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모든 장기는 재생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체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한 가지가 남았죠. 텔로미어. 얘는 무조건 세포를 사멸시키거든. 120세가 되면 세포는 죽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전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초장수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걸 좀 일찍 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20년, 30년 전에 저는 이걸 인지해가지고 30년 전에 제 수명을 얼마로 잡은지 아세요? 제 기록물에 있습니다. 30년 전에 제 삶의 미래의 건강 나이를 500세로 잡았어요.
30년 전에 제 계획서에 이미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왜? 저는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500세는 충분하다고 봤던 거죠. 그 500세를 생각하고 500년 살 계획을 60페이지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신도 그런 생활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실제로 초상수 실험을 제 스스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 1차 실험은 19세 때 한방백과사전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읽었는데, 한 권 통째로 읽었는데, 그때 그걸 읽고 나서 그걸 중요한 것들을 실천을 했죠. 도움이 많이 됐어요. 24회에는 기한 논문을 썼었고, 이제 2차 실험은 내 몸으로 이제 실험을 했죠. 자, 흥미진진한 얘기들입니다. 먼저 실험 조건은 이랬습니다. 핵심 실험은 미세 영양소만으로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음식만으로 얼마나 인간이 건강해질 수 있는가, 이 도발적인 실험을 한번 계획해 봤어요. 운동하지 않고 약 안 먹고 보조식품 안 먹고 오로지 식사만으로, 그래서 진짜로 차 타고 다녔어요. 거의 모든 시간 걷는 게 없었어요. 아예 걷는 것도 없애고, 그러니까 위험한 실험이었죠. 운동을 안 하고 보조식품도 안 먹고 약도 안 먹는 실험이었으니까 굉장한 실험이죠. 20년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오로지 뭐만 먹었냐? 밥만 먹었죠. 단지 밥을 먹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미세 영양소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책을 읽으면서 미세 영양소를 발견했는데, 미세 영양소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음식 속에 들어가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96%고 3.5%가 바로 미세 영양소예요. 3.5%가 흔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요즘 말하는 파이토케미컬과 같은 화합물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빼면 나머지 미세 영양소는 1%밖에 안 돼요. 그 1%. 이 1%에 초점을 맞춘 거죠. 왜 그때 느낌을 가졌었냐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은, 지방은 부족하지 않아, 지금 우리는. 그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부족한 사람 있어요, 여기? 몸집 보니까 다 부족하지 않네. 안 부족해요. 그럼 부족한 게 뭐냐? 이 1%다. 예, 이게 정확히 하면 3.5%다. 이 3.5%의 근거를 찾았어. 어떻게 찾았냐?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조금만 더 과거로 가면, 뭐뭐 허약할 때 먹은 게 뭐야? 자, 첫째. 예, 인삼, 허약할 때. 산삼, 인삼, 보약. 그러니까 다 합쳐서 그냥 보약. 또 우리가 뭐 몸보신한다고 또 먹는 거. 보시탕 먹잖아요. 예. 사실은 이 3.5%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얘가 바로 한약이에요. 한약은 이 3.5%가 최강이야.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몸보약한다고 먹여놓으면 진짜로 걔들은 아프지도 않고 그랬어. 예, 우리 나이 또래 되시면 대부분 알잖아요. 예, 보약 먹으면 진짜로 뭐 겨울에도 감기도 안 걸리고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몸이 좀 허약하면 꼭 개고기 먹어서 보신을 했다. 그 원리가 뭐였느냐? 간단해요. 자연의 이치인데, 자연 이치에서 이 3.5%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자, 태양빛이 쬐입니다. 그러면 물과 공기와 태양열을 가지고 만드는 광합성을 식물이 하죠. 그 식물이 남기는 게 잎사귀입니다. 잎사귀가 썩으면 유기물이 되고, 그 유기물은 지구상에 가장 영양소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 애들이 누구야? 그치, 인삼, 산삼 애들 같이 그 숲속 그늘진 곳에서 푹 썩은, 수천 년 된 그 썩은 유기물들을 먹고 자라는 약초들. 그놈들이 지구상의 최고의 영양소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한 곳이 있어. 비가 오면 이 산 속에 있는 영양소들이 흘러서 어디로 갈까요? 예, 물로 가고, 그래서 어디로? 마지막에는 바다로. 바다에 가서 영양소는 무거우니까 어디로 가라앉아요? 예, 바닥으로 앉아서 뻘이 됩니다. 이 뻘 속에가 바로 영양소의 지구촌 영양소가 다 들어있죠. 근데 뻘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 산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먹고, 바다에서는 죽어가던 소가 일어난다는 낙지가 바로 그 뻘 속에 살아. 조개들이 뻘 속에 살아. 이 뻘 속에 사는 놈들하고 이 숲 속에 사는 놈들하고
이놈들이 지구촌의 모든 유기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3.5%가 들어있는 곳이 거기야. 옳지, 됐다. 지금부터 내가 오로지 그것만 식사하고 살리라. 30년 전에 바로 그걸 발견하고 모든 식사 속에서, 그쵸? 네, 딱 눈에 보이는, 요거 땅 뻘속이야, 숲속이야. 그죠? 예, 먼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뻘속이나 숲속에 사는 놈들도 숲속에 살아도 뿌리 쪽이 더 영양소가 많은 거야. 그리고 잎사귀보다는 저쪽에 열매로 가면 지방하고 영양소 집약돼 있잖아요. 열매, 그 다음에 뿌리. 그럼 결국은 뭐야? 통째로 먹으라 이 말이지. 만약 먹어야 된다면 뿌리. 그쵸? 그리고 먹어야 한다면 쓰고 맵고 달고 이런 걸 먹어줘요. 왜? 맵고 쓰고 달고 시고가 영양소가 집약돼 있는 거예요. 영양소가 없다는 것은 무미하다는 뜻이고, 영양소가 집약돼 있다는 것은 즉 강도가, 농도가 짙다라는 건 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카로이드, 즉 항산화성 식물들이 다 독해. 먹으면 독하다. 우리 야채도 색깔이 있는, 오색의 컬러가 있는 색깔들의 그 식품들이 독해요. 독한 놈들이 사실은 식물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식물 화합물, 즉 독성이다. 그걸 우리는 알카로이드, 다른 말로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요. 항산화 물질과 독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식물에서 파충류가, 예를 들어서 파리가 날라와서 식물을 먹으려고 그래. 먹으면 죽어요. 껍질을 밖에 먹으면. 독이야. 근데 이 독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뭐가 돼요? 약이야. 왜? 양 때문에. 그럼 얘를 농축시키면 뭐가 돼? 얘를 완전히 농축시키면 뭐가 돼요? 독이 된다고, 우리한테도. 우리가 식물 통째로 먹으면 그 정도 먹이는 우리한테는 약이지만 얘를 농축시켜서 먹으면 치사량이 된다고. 그러니까 독과 약은 이퀄이야. 분량의 차이. 진해의 독도 약하게 먹으면 약이야. 독하게 먹으면 독이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3.5% 먹기 운동을 20년을 전개합니다. 이게 바로 제 과정이었죠. 그래서 변수 통제를 이렇게 한 거죠. 위험한 실험이었어요. 약도 안 먹지, 그죠? 운동도 안 하지, 보조식품도 안 먹지. 굉장히 위험한, 잘못되면 위험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실험이 틀림없이 성공하려고 믿었어요. 제가 왜?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했으니까. 실험 기간은 약, 이 정도였습니다. 거의 15년 약. 그 이후로 됐으니까. 실험 결과 궁금하죠? 안 궁금하네. 안 할래요. 궁금해요? 네. 예, 좋습니다. 실험 결과는 약 20년 동안 어떤 통증도 못 느껴봤습니다. 두통, 복통, 무슨 통증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이 사람 아니죠. 이 사람 아니, 20년 동안 통증이 없었다니까요. 네. 면역 상태. 면역 저하 기준이 주로 감기입니다. 예. 보통 면역 저하되면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죠. 감기 없음. 15년간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야, 정말 믿을만하죠? 믿을만한 소식통입니다. 궁금하시면 저희와 함께 있었던 제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구강내염, 피곤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빨로 씹은 거 있지. 밥 먹다가 씹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희한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언제는 아프고 언제는 아프지 똑같이 씹었는데 후로 알게 됐는데, 안 아플 때는 마그네슘을 많이 먹었을 때 통증을 제어하는 식물 화합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식물 화합물을 먹을 때 진통제 먹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진통제 어디서 나와요? 몰라요? 식물에서 나오잖아요. 식물 어디 화합물 가지고 모아가지고 만든 게 진통제라니까. 그럼 내가 먹었던 알카로이드가 진통제예요. 내가 먹었던 아까 3.5% 안에 진통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 안 아팠던 거지. 그래 된 거예요. 이게. 나는 이제 그걸 몰랐었지. 후로 알게 됐고요. 눈의 염증, 이건 없고요. 배탈설사 거의 없고요. 있어도 하루 이상을 넘질 않아요. 배탈설사 일부러 내가 어디까지 실험한 줄 아세요? 썩은 고기까지 먹어봤어. 얘가 얼마나 됩니다. 네, 진짜로 했다니까요. 한 번은 혼나긴 했습니다만은. 체력 저하,
평소 3시, 4시입니다. 오늘 또 지금 4시, 5시에 잤으니까. 거의 뭐 잠 많이 안 잡니다. 피곤해서 견딜 수 없으면 그때 그냥 몰아서 한번 자긴 하는데, 그 다음에 질병 상태. 40대 후반에 시력 1.0, 지금 1.0입니다. 체력 상태 있고요. 미결 상태. 근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게 있더라고.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기보다는 그동안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보세요. 좀 제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30대 때 그 금식 한번 하고 나서 보식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금식 며칠인가 하고 나서 보식을 안 하고 그냥 배고프니까 막 불고기에다 막 해서 먹었더니 그때 속이 상했던지 갑자기 그때부터 그 대변이 나올 때 그냥 막 흩어져 나오는 거 있죠. 예, 불처럼 막 흩어져 나오고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밥으로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20, 30년을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코골이, 이거는 뭐 살찌니까 나오는 뭐 현상이니까 40대부터 좀 심하게 발생했고, 디스크는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허리가 좀 안 좋았어요. 디스크가 있어갖고 충주 종합병원에서 수술하러 들어가다가 그때 제가 읽은 책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아, 자연 치유하는 방법이 떠오르라서 그냥 수술들 들어가다가 내려와서 선생님 제가 방법이 생각났다고 하고 그냥 빠져나와서 그 다음부터 아직 병원을 안 갔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서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눌리잖아요. 그럼 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디스크 할아버지 그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했던 그 방송 있잖아요. 예, 진짜 물구나무를 서면 디스크가 안 아파요. 왜냐면 늘어나니까. 그 아이디가 생각나면서 그거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가 생각나는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이걸 가지고 저는 20년 동안 디스크를 못 느낀 건 아니지만 아무튼 크게 무리 없이 살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목을 늘려줘야 되잖아. 떼줘야 돼. 목을 갖다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목을 이리 빼는 거죠. 밖으로. 그리고 목을 뒤로 쫙 제끼면 제끼고 30분 자면 이게 확 늘어나요. 처음에는 그것도 아프다고. 그러다가 이제 한 30분 자면 한 달은 버팁니다. 예. 그리고 또 좀 아파? 좀 느낌이 오면 다시 또 30분. 예, 아프면 저는 책상에서도 바로 누워서 딱 제끼면 바로 해결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걸로 20년을 해결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죠. 그렇게 됐고 이상하게 구강구치, 입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20년간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실험 결과의 평가는 간단하게 보면 미세 영양소, 아까 제가 말했던 산속에, 바닷속에, 벌속에 들어있던 이 영양소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입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고질병이 어차피 병원도 못 고치고 있는 병인데 당연히 못 고치겠죠. 그렇게 가지고 고질병은 안 됐지만 일단 2차 실험에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3차 실험이 궁금하죠? 네, 제 인생은 실험 인생입니다. 다 옆에서 그래요. 자, 3차 실험이 들어갔습니다. 3차 실험은 아주 최근입니다. 바로 작년이죠. 예, 실험 조건을 바꿨습니다. 실험 요소는 아까 뭐 했어요? 밥만 먹었죠? 네, 이번에는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보조식품도 먹고 그 다음에 대신 주식은 3분의 1로 섭취하고 영양 부족은 보조 영양소로 섭취하고 식이섬유 섭취에 주력도 하고 종합적인 섭취를 했죠. 변수 통제는 의약품과 고기류만 최소화시켰습니다.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유해물 금지. 네, 요거 하나가 더 추가되죠. 변수는 요 세 가지. 그럼 최적의 생활이죠.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엄청 궁금하죠. 실험 기간은 단 6개월. 20년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단 6개월 만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통증 상태는 똑같았습니다. 당연히 없었겠죠. 면역 상태 당연히 더 최상이었습니다. 체력 상태 최상이었습니다. 기존보다 8kg가 감소해서 아주 이제 지금 최상의 상태가 됐죠. 지금 제 몸은 거의 20대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가슴부터 왕자까지. 네, 30분씩 꾸준히 운동하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뭐 질병 상태도
자, 이제 보십시다. 대변 해체가 해결됐어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년 동안 해결 안 됐던 게 해결이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살이 좀 빠지니까 지금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물리적인 요소라서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리 디스크가 해결됐어요. 이건 운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운동을 해결했냐? 허리 디스크니까 결국은 허리를 지켜주는 게 뼈는요 디스크니까 힘이 없어요. 얘는 원래. 그럼 얘를 지켜주는 얘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잖아요. 여기 옆구리 근육, 그 다음에 배 근육, 뒤에 허리 근육. 그래서 운동을 30분씩 했더니 이 복근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엄청나게. 예. 그러면서 갑자기 디스크 현상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걸 다 지금 해결한 거죠. 구강부치도 사라졌어요. 지금 입냄새 안 납니다. 지금 현재 입냄새 안 나는 이 비결을 찾아냈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한 분이 내가 그걸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분이 지금 구강부치 있는 사람들 지금 해결책 없잖아요. 다 뭐 원인 자체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 방법을 알려줘서 해결을 하겠다고 지금 사업 들어갔고요. 그때 코피도 좀 잦았거든요. 이제 요것도 해결됐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남자들은 전립선이라는 게 이게 나이가 들면 커져가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커져가요. 줄어들지를 몰라. 예, 그러다가 나이 한 50대면 50%, 60, 70, 80 하면 다 커지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제가 이거 체크하기 전에 전립선 수술 상담을 받았거든요. 수술하라고. 그런데 6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진짜 신기하죠. 비대 증상 사라졌습니다. 식도 역류 증상이 좀 있었거든요. 트림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100% 사라졌습니다. 거의 없어요. 더 큰 거, 제가 가장 기뻐한 게 이겁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분 안 보일 거예요. 이 피부 이쪽이 1년 되면 꼭 점이 이렇게 커져요. 예, 피부가 변색됐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백반점이 나도 처음에 조금 나오다가 점점 눈이 커져요.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강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수술을 해주고서 레이저로 한 5년째 수술을 했어요. 1년에 한 번, 무조건 한 번이에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사라진 거야, 거꾸로. 이건 영노화의 최고죠. 그럼 얘만 사라졌을까? 하고 봤더니 더 놀라운 일. 피부에 상처 흔적들이 있잖아요. 상처 흔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 전체도 밝아져요.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결국은 다 저 피부 뷰티까지 된 거예요. 상처 흔적도, 죄송합니다. 이건 여기까지 4차에서 사라졌어요. 4차에서. 3차까지는 여기까지 사라져요. 여기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목기침 가래 증상이에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가래가 끼어 있는데 이게 사라져서 현재는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상처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12월 중에 흔적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험이 끝나고 다음 4차 들어갈 때 사라졌어요. 저는 이제 제 실험이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해가면서 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3차에 일어난 일이죠. 실험 평가를 해보니까 운동 보조식품 추가로 고질병까지 해결했고 매우 단기간 6개월 만에 해결이 됐다는 거. 체내 물질 분비가 달라졌다는 점. 그럼 실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식사는 그대로 야채 섭취, 효소, 식이섬유, 고기류, 채소, 소식형은 3분의 1 정도로 먹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적게 먹으면 배가 고프는데 보조 영양소를 채워주니까 배고픔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그 다음에 보조식품 분말형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분말형을 구입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분말들을 구입했죠. 왜냐하면 지구촌에서 나온 이 그러니까 분말형은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합물을 말하는데 식물 재료를 그대로 분말로 만든 거잖아요. 말려서 또는 화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수가 현재 지구촌 전체로 밝혀진 게 14만 종이에요. 그 중에 한 10만 종은 먹었을 것 같아요. 몰라, 이건 세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한 종 테스트하는데 1만 원이니까 10만 종 하면 10억 들어야 돼요. 테스트는 못해.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나와 있어요. 이끼 있죠, 이끼. 이끼 한 종류에 들어있는 영양소 수가 4만 종이에요. 이끼 한 종류가. 그러니까 상추잎 하나에도 1만 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커피 속에, 정제된 커피 속에도 2,000종이 들어있어요. 영양소를 최단위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섭취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운동은 주로 이따가 또 소개하겠지만 다 아실 내용이니까 모양만 보면 하체 스쿼드, 뒤차기, 다리 올리기, 푸시업, 접시 돌리기, 고관절, 안구 근육 운동 뭐 등등. 그 다음에 기타 활동은 배변 시 복식 호흡, 규칙적인 수면, 온열한데 5분간 지향치질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하고 3차가 끝났습니다. 자, 4차 실험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올해 초부터 4차가 진행 중인데 4차는 어떻게 보강했느냐? 이제 4차는 저 혼자 하지 않고 제가 12월 달에 제 변화된 3차 실험의 결과를 밝혔더니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도 하자! 어때, 여러분도 하고 싶어요? 뭐 없네. 자,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모인 게 체험단이에요. 예, 체험단이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매일 주어진 식사, 그 다음에 보조식품,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게 있어. 스트레스. 예. 그 다음에 유해물질.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체크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실험을 시작합니다. 예, 실험 기간 진행 중이고요. 실험 방향, 영양, 운동, 의식, 주름, 안구, 생활. 예. 영양 관리는 식사형, 보조용 영양소, 운동 관리, 아까 10가지, 의식 관리 3가지. 총 3가지. 그 다음에 주름 관리. 주름 완화 온열 안대를 개발했습니다. 어차피 실험하는 거, 피부도 바꿔보자. 다른 거는 이제 피부 색은 아까 영양소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 주름은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주름을 개발할 수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한 2개월쯤, 3개월쯤 실험을 했습니다. 네, 실험 과정 이따 알려드릴게요. 실험을 하고 보시면 이건 제가 지금 현재 실험했던 내용인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주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안구는 안구 건조증, 그 다음에 백내장, 녹내장 등이죠. 그 다음에 생활 관리, 요건 같이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끝나서 필요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실제로 앞에서 말한 효과는 다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름 완화에서 놀라운 결과를 봤어요. 제 지금 주름 보이나요? 멀어서 잘 안 보이죠? 네,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도구를 썼느냐? 원리는 좀 다 이번에 상품이 나와요. 개발해서 진짜로 상품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얼굴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지금 자고 나서 5시간 뒤에 찍은 사진이고 얘도 한 4-5시간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름 안대를 착용하고 나서 착용하고 자요. 이게 잘 때 착용하고 자면 일어나서 한 3시간, 2시간. 그리고 이게 착용하고 나서 일어났을 때. 예. 그 다음에 얘는 일어났을 때. 얘 보면 막 여기 옆 색깔 이렇게 보이죠? 색깔이 이게 안대 저기가 눌려서 색깔이 생긴 거예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주름 안대를 이용해서 주름을 지금 없애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완전히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실험 중이니까. 단지 분명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주름이 진짜 안 보여요. 아까처럼. 그리고 일어나서 한 2-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지나면 조금씩 나와. 근데 예전보다는 줄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름이 형성된 게 최소한 여러분 1시간만큼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름을 완화시키는 것도 또 내가 저녁에 자면서 완화 장치를 착용하고 어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또 그만큼 사라지겠죠. 네, 현재 지금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주름은 이걸로 이제 실험을 하고 여기 팔자주름하고 그 다음에 눈가주름도 거의 사라졌어요.
눈가주름은 온열안대를 제가 특수 개발을 했거든요. 특별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눈가주름하고 이마주름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냥 온열안대예요. 근데 온열안대 몇 가지 장치를 활용해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실험 방향을 잡았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분명히 12월 달하고 지금이 달라진 상태를 막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뭐 허리디스크는 안치됐고 피부 상처, 지금 이제 피부 상처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허벅지에 상처가 쭉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상처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래된 상처니까 안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얘만 사라지겠어요? 아니죠. 다른 몸 전체가 어딘가에 다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뭐 피부 전체가 바뀐 거예요. 등짝에 있었던 막 검은 반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다 사라지고 완전히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야 이거 역노화다. 노화가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체험단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체험단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까 텔로미어라는 장수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직은 지금 탈모 현상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제가 머리 감을 때 저는 머리가 뭐 빠진 상태는 아닌데 머리 감을 때 머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안 나와. 이거 탈모 현상도 이게 막아주나? 지금 이제 거기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은 입증은 안 됐어요. 네, 거기까지 현재 4차 실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네. 이렇게 해서 장수 실험을 지금 하면서 그 결과의 근거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가? 실제 체내 호르몬이 변화된 거예요. 체내 호르몬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인데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약 3,000종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뇌와 수초부터 갑상선에서부터 온몸 곳곳에서 다 호르몬이 나오죠. 호르몬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3,000종이 멈추면 그 시간 그냥 죽어요. 왜? 혈액순환의 혈액 비율, 물과 혈액의 비율, 고혈압, 저혈압, 그 다음에 온도,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체내 물질이거든요. 체내 물질은 제 1순위예요, 1순위. 그러니까 수명의 1순위는요, 공기. 안 마시면 3분 안에 죽어요. 2순위가 체내 물질이에요. 3순위가 물. 4순위가 음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포기한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예, 뭐 산속 요양지로 다 갑니다. 실제로 거기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와서 온 사람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 공기 영향이 가장 큽니다. 영양과 공기죠. 공기는 그냥 그 공기 속의 분자들이 영양소예요. 왜? 나무 속에 있는 식물 화합물이 분자로 다 산속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시는 것 자체가 순식간에 우리 몸을 바꿔내는 거죠. 이 체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미세 영양소, 이거는 뭐 계속해서 제가 먹었던 거고, 소식, 체중 좀 3분의 1로 줄였던 거. 그 다음에 근력, 운동했죠. 그 다음에 영양소 융합,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변화.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초장수 연구 체험 실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직업이 교육자예요. 교육자가 왜 건강에 관심을 가졌느냐라고 궁금하시겠죠.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제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인재성을 개발하는데 건강 영양부터 다뤄야 돼요. 영양을 다뤄야 두뇌 활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수에 대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수에 대한 책들을 읽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내 몸을 장수 시스템으로 바꾸자. 그렇게 하고 교육과 같이 연결했죠. 그러니까 저는 교육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건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 책 중에 아마 순위로 본다면 1, 2, 3위 안에 지금 건강이 들어가죠. 그래서 건강 체험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고 이 체험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결과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건강 코칭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 시점이 바로 올해 12월이에요. 12월에 제가 사람들한테 강의를 했더니
우리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체험단으로 해서 지금 카톡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야 그럼 이걸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니? 해가지고 그럼 야 이거 건강 사업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한 6명 정도 구성돼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 내가 했던 대로 하자. 사실 사업으로서는 부적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은 하나 붙잡고 생식이면 생식 하나 붙잡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종합적이잖아요. 사업으로서는 부적절하지만 저는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 결과다.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자다 보니까 어디서 가서 빈말하기도 그렇고 현재 대학원에서 교수하고 있으면서 어디 가서 빈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 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퉁도 치고 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린 그러지는 말자. 내가 했던 거 있는 그대로만 하자. 그래서 이제 가능한 사업보다는 우리 정직하게 있는 내가 했던 그대로 정말 되는 그대로만 하자 해가지고 진행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서 식사하자는 얘기 들어오니까 요 부분은 이제 밥 먹고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재밌었나요? 네. 그러면 밥 먹고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